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한진그룹이 조양우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해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20여일 앞둔 지금도 법 적용과 관련한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등 동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들은 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보험 사기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같은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한진그룹이 자체 자금 조달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양우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한 1,000억 원을 자체 조달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나 물류 대란에 급한 불은 끄겠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은 조양우 회장의 사재 400억 원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늘 그룹 대책회의를 갖고 롱비치 터미널 등 외국 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 원을 지원하고 조양우 회장은 사재 4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 떠있거나 억류돼서 발이 묶인 한진해운의 뱃길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미지급 하역 운반비와 용선료 등은 총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1,000억 원 자금 지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6,500억 원은 국내외 항만과 하역 작업 관련 업체 선주 등에 지불해야 할 대금입니다. 이 중 당장 배에 실려있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긴급 자금만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한진해운의 회생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는 도착한 배에서 화물을 제대로 하역하려면 그동안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만 2,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까지 중국 해사법원이 가압류한 선박 2척을 비롯해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중 87척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1,000억 원 조달 이후에도 물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진 측의 자금 조달안 발표 직전 당정은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1,0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장기 저리 대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한진 사태 파장이 지속될 경우 이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주가가 오늘 29.91% 오른 1,39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뛴 것은 한진그룹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의 주가가 어제 급등락한 데 이어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너를 뛰고 있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많다는 뜻이어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진해운이 결국 청산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절했을 때 이미 청산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업계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선박의 70%가량이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기업 청산을 결정할 경우 한진해운은 실질심사 없이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거래소 규정상 법률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됩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 중소기업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 입출항 금지와 또 선적 화물 하역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 운임이 폭등하는 등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진해운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취재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한진해운발 후폭풍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해운항만 관련 중소기업은 기존 거래대금 미회수, 거래량 감소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선 하역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배체 상선의 해상 운임 비용도 급상승하고 선박 억류와 가압류로 인한 생산, 수출 활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선업체 8개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 금액만 총 17억 원 수준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운임이 폭등한 데다 웃돈을 얹어줘도 선박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대체 선박 확보 지원과 치솟고 있는 물류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소업계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지원금 중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경영 자금은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자도 현행 이자보다 조금 저리로 우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한편 수출 납기 차질 등으로 인한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발 후폭풍이 전방위적으로 몰아닥치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정부가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혼란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여 만입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는 28일 본격 시행만을 앞뒀습니다. 문제는 시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법 적용과 관련해 혼란스러움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략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합니다. 1,500여 명의 교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김영란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기업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대형 로펌에서 관련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결국 법 시행 이후에도 사례와 판례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추석 대목이 찾아왔는데도 지역 특산품 판매가 영 부진합니다. 명절 단골 선물인 배와 굴비는 판매량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경기가 부진한데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선물 자체를 자제한 영향이 커 보입니다. 영광굴비 상가에 따르면 이번 명절 주문량이 예년에 비해 20%에서 30%가량 떨어졌습니다. 가격대도 떨어져 전에는 굴비 20마리가 든 한 두름에 10만 원짜리가 절반가량 팔렸지만 이번 추석 대목에는 6만 원짜리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대전의 유성 배 농가도 예년보다 주문량이 적어 울상입니다. 아직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 넘게 남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지난해보다 20%가량 판매가 줄었습니다.
주문 자체도 소포장 위주로 들어와 전에는 한 상자에 7.5kg 제품이 인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5kg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과 산지인 충남 예산에서는 5만 원이 넘는 최상품 사과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주를 앞두고 관리 처분 인가 총회 계획이 잡히는 등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아파트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 중 5,04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큰 주공 1단지는 지난달 31일 조합원 평형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이 단지에선 내년 초 관리 처분 인가 총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전용 면적 42.9제곱미터의 경우 실거래가는 10억 원입니다. 전달과 비교해 4천만 원 오른 겁니다. 지난 3월 말 일반 분양을 실시한 개포주공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이달 20일 1차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지는 만큼 분양권 프리미엄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분량 중 로얄층, 이주비 받은 매물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3단지 DH 아너힐즈는 6일에서 8일까지 일반 분양분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공 4단지는 지난주 대의원 회의에서 GS건설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비 등 공사 도급 계약서 총회 상정 의결권 등이 가결됐습니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49.5제곱미터의 경우 최근 10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초 9억 9천만 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2,500만 원 올랐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선 오는 24일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둔촌주공의 무상지분율은 평균 150.38%라며 지분이 적은 소형 평형의 경우 높은 권리가액을 평가받게 돼 적은 평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보험 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불황이 계속되면서 보험 사기 유혹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텐데요. 보험 사기의 현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이 보험 사기 금액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되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480억 원에 이릅니다. 상반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6억 원, 12% 늘어난 수치인데요. 적발된 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등 인원당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보험 사기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758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869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무장 병원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뗀다거나 고가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허위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고액 사건의 조사가 집중되면서 적발 금액 규모가 더 커졌고요. 전반적으로는 불황의 여파로 보험 사기 범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보험에도 이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다양한데요. 주로 네. 어느 쪽에서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네, 이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손해보험에서 사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금액으로 따지면 손해보험이 3,009억 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보험에서 1,558억 원, 장기손해보험에서 1,351억 원의 사기가 적발됐고 장기보험과 하재보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보험 사기는 비중이 대폭 줄었고요. 몇 년 새 급증한 실손보험에 관련된 사기는 24%나 뛰었습니다. 생명보험은 471억 원으로 이 중 보장성 보험에서 주로 보험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과다 사고가 70.3%로 가장 많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18.2%, 자동차 피해 과장이 15.8%로 뒤를 이었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비 허위 청구나 나이롱 환자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이들 유형의 적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혐의자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까지 중장년층이 전체의 71%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이 가족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 소식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보험 사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와 같은 가족이나 친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 83.4%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수법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시키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가 30%로 가장 많았고요. 약물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이 26.6%, 허위실종 사망이 2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네, 최근 보험 사기가 조직형, 공모형으로 더 철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마련했는데요. 이 보험 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 내용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도 현행 5억 원에서 최고 1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상금도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적발 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금액 전액을 포상 대상 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아이핀 대신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전화 신고를 할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담당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보험 사기의 현황과 대응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4년까지 해외에서만 5,300억 원의 매출을 내는 글로벌 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국가로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소주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정훈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들어서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현지에서 생산된 보드카보다 비싼 편이지만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소주를 찾는 현지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Trong bên Hàn Quốc thì là thường có đa phần là rượu soju rất là ngon. 실제 하이트진로의 동남아 수출 실적은 최근 급성장 중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년 만에 수출액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류가 힘이 되고 있지만 독한 술에 익숙한 베트남 소비자를 위한 19.9도의 참이슬 클래식 등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큰 병의 위스키 스타일의 제품도 선호하기 때문에 꼭 한국 제품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현지 분들에 맞는 현지화된 제품도 같이 런칭. 하이트 진로는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포착하고 지난 3월부터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세워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에서도 맥스를 중심으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세계적 브랜드의 시장 장악력이 높다 보니 한류를 바탕으로 한 소주 수출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 분들은 한국 소주에 대한 인지 기반을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이트 진로는 올해 동남아 지역에 소주 28만 상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케팅을 강화해 4년 안에 연간 100만 상자 돌파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동남아 시장을 기반으로 오는 2024년까지 해외 매출을 현재의 4.5배로 늘려 글로벌 주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위스키 하면 중장년층이 조용한 바나 고급스러운 주점에서 마시는 술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글로벌 주류 기업 디아지오 코리아가 특정한 사람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기존 위스키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젊은 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스키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종합주류기업 디아지오 코리아가 한국만의 젊고 건전한 위스키 문화를 가꾸어 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조길수 디아지오 코리아 대표는 지난 2일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간의 하락세에서 성장세로 돌아선 일본 위스키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며 한국 위스키 시장의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실제 일본 위스키 시장은 지난 1988년 약 2억 7천만 리터의 출고량을 기록하며 최대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후 약 20년 동안 긴 침체기를 겪어 2008년 위스키 소비량이 7,470만 리터로 1988년 대비 약 7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이고 친숙한 위스키 문화를 위한 꾸준한 홍보와 마케팅으로 서서히 상승세를 보여 2015년에는 약 1억 3,500만 리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2008년 약 2,610만 리터였던 출고량이 지난해에는 약 1,530만 리터로 4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스키라는 거는 술이라는 건 항상 그 스토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데 그런 스토리를 앞으로 많이 알리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 대표는 특히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도 즐길 수 있는 위스키 문화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위스키를 다양한 장소에서 가볍게 즐기며 소주를 대체할 수 있는 젊은 위스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디아지오는 자사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 레드 제품의 200ml 소용량 패키지 제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LG화학이 LG그룹 내 바이오 의약 제조사인 LG생명과학의 흡수 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 흡수 합병을 검토 중이라며 이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분 매입 방식의 합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병이 성사된다면 LG화학의 사업 구조는 기존의 석유화학, IT 소재에서 바이오 사업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4월 동부 파만농을 인수해 농자 농화학 사업을 추가하며 바이오 분야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은 합병이 성사되면 LG화학의 풍부한 현금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LG생명과학은 5.1% 오른 7만 1,000원에 LG화학은 5.8% 하락한 25만 1,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판매 정지 처분과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수입차의 8월 판매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의 18,200대에 비해 12.5% 감소한 15,932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력 차종이 정부의 판매 정지 처분 대상에 오른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 실적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폭스바겐은 8월 한 달간 76대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디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같은 달에는 3,145대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우디의 판매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83% 급감했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풀체인지 모델인 더 뉴 E클래스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32% 늘어난 4,835대를 판매했습니다. 정부가 다운 계약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분양권 시장에 다운 계약서가 줄어든 대신 양도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억 5천만 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있는데 실제 이 분양권을 매수하려면 최소 2억 1,6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내야 할 6,600만 원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대의 웃돈이 붙어 있는 하남 미사 강변도시도 정부의 단속 이후 양도세 전가가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웃돈을 포함한 분양권 시세가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상승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갑자기 커진 탓에 거래를 망설이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가 해외에서 쓴 돈은 13조 6,07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캐시백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캐시백 서비스 최고 인출 한도는 10만 원으로 시작해 점점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 3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 지원자 1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평균 1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14일 오전, 귀경길은 1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